올해 2021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손님이라고 말입니다.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서 대한민국 시민들은 직접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구라디오! 강북구의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하는 방송, 모두가 직접 참여하여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방송, 우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기는 강북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배우 송민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이용균 의장님께서 저희의 첫 방송을 스타트를 끊어주셨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강북구 구의원님이시자 부의장님이신 이정식 의원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워가지고 오시는 게 좀 힘드시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가까이서 와가지고요. 크게 더위는 못 느꼈습니다. 지금 폭염주의보에다가 또 코로나 4단계여서 지금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막 땀이 차는 바람에 좀 힘들긴 합니다. 오는 길에 그래도 많이 땀 안 흘리시는 거 보니까 네. 저번에 의장님께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셨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좀 활기가 더 있으신가 봐요. 사시는 곳은 또 이쪽 주변이세요? 아니면 어느 쪽에 사세요? 저는 강북구 삼각산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삼각산동에 사시는군요. 네네. 그래서 그 삼각산동에서 지금 하시는 일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있는 의원님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네. 오늘 그런 이야기 같이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첫 번째 코너 시간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코너는요, 자기 PR 1분입니다. 이 시간은요, 의원님의 모든 것을 1분 안에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1분 안에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1분이 끝나고 나면 큰 박수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저희가 음악이 나오고 음악이 ઝ아들었을 때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 부의장 이정식입니다. 저는 강북구에서 태어나서 13대째 살고 있는 강북이 토박입니다. 제 아들 그리고 5살짜리 손자까지 하면 15대째 강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구보다도 이 지역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군제대 후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버님의 권유로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송천동 소재 대창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게 되었고요. 직장 다닐 때보다는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해서 각종 진흥단체에 가입해서 8, 9년 정도 봉사를 하면서 송천동 주민자치위원장, 또 체육회 쪽에서는 강북구 생활체육회장을 겸임하면에 많은 분들을 알게 됐고, 더 큰 봉사를 위해서 2014년도에 구의원에 당선되었고, 이어서 2018년도에 재선에 성공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땡. 다들 1분씩 다 준비해 오시나 보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1분씩 다 준비해 오시나 봐요. 저번에 의장님도 1분 안에 다 끝내셨는데 네. 이번에도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13대째 강북구에 살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 손자까지 15대죠. 와, 13대면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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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 조선시대 때부터 이 동네 사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와, 대단하신다. 그러면 거의 강북구의 토박이 오브 토박이에다가 이 동네 그 누구보다도 가장 오랫동안 살고 있는, 약간 옛말로 따지면 지주 이런 느낌 아닌가요? 완전 토박이죠. 많이 안 계세요. 지금 많이 이사들 가시고 많이는 안 계신데, 그래도 뭐 의정 활동 우리 의회에서 많이 하시던 분 중에서 오선 의원이 2분 계신데, 우리 강북 갑에는 신기철 의원님이 오선 출신이고요. 또 강북을에는 박종환 의원, 2분 다 여기 아주 본토시죠. 1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10대밖에 안 되는데 나는 13대다가 15대까지 이루었다. 네, 대단하십니다. 아니, 자동차는 또 지금도 운영을 하시는 거 경험은 되나요? 네, 이게 됩니다. 그거는 예, 되고요. 저는 뭐 첫 직장은 현대엔지니어링을 다녔는데, 그때는 자동차 쪽이 굉장히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기계공학 출신이라 아버님이 직장 다니는 것보다 와서 사업을 배워라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뭐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나고 여유도 좀 생겨서 우리 봉사를 좀 지역에 하고 싶은데 하면서 이제 직능단체
다 들어갔죠. 뭐 주민자치원회, 바르게, 방위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뭐 방역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보람도 느끼고요. 그 윗분들 한 말씀 가지고 많이 바뀌긴 하는데 저희 같이 그 뭐 그냥 주민들이 원하는 건 잘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박종환 구의원님 같은 분들은 한 말씀만 하시면 이제 변화가 되는데 나도 좀 더 큰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 구형 같은 거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잠시만요. 생각이 들었죠.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해야 됩니다. 너무 빨리 그렇습니까? 얘기했습니다. 네, 이럴 네. 수가 이럴 수가 제가 깜짝 놀라요. 듣다 보니까 이게 다음 코너 얘기인데. 네네네네. 아니 제가 궁금한 게 네. 13대째에다가 15대까지 지금 현재 강북구에 뿌리를 내리셨으면 예전에는 강북구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경기도에서 이제 넘어올 때들의 그런 뭐 할아버지라든지 뭐 그분들에게 이 동네에 대한 이야기 변화 같은 거라든지 체감 듣고 이런 거 보고 듣고 한 것들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저희 이 지역에는 스케이트장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왜냐면 그래요? 논이 많았기 때문에 겨울이면 이제 거기 그냥 얼려가지고 스케이트 저희 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우리 송천동, 미아동 그쪽 분들은 스케이트 못 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요? 예. 제2의 김연아 이상화가 그때 나올 수도 있었었네요. 그리고 개천이 많았습니다. 지금 다 복개가 됐지만 우리 옛날에 돼지극장 지금 CGV 네. 올라와서 삼양동 입구 분수대 있는 데서 올라오는 길, 네. 뭐 도봉세무소 뒷길 다 개천이었어요. 음. 다 복개천입니다. 그게. 그래서 위에서 삼양동에서 썰매 타고 한번 쭉 내려가면은 저기 월계동까지 한 번에 가고 그랬죠. 그렇게 타고 가다 보면 비아동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이거 변하면서 그러면은 그 의원님도 계속 그러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서울은 아니었던 거죠, 그럼? 저는 서울이죠. 아. 저는 성북구죠. 그때 성북구였죠, 그렇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성북구에서 강북구로 바뀌는 과정도 보시고 이렇게 성북구에서 도봉구로 바뀌었다가 강북구로 바뀌었죠. 성북구에서 도봉구에서 지금 강북구로. 강북구. 네네. 이런 역사들을 들으신 분들도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러시죠. 오래되시지 않은 분들은 좀 그쵸. 생소하시겠죠. 보니까 여기 강북구 분들의 사시는 분들의 인구 좀 연령대를 보니까 강북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노인 인구가 많은 인구에다가 또 평균 연령이 높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좀 젊은 분들이 이 강북구에 많이 오실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좀 구의원들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갑자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제가 좀 아쉬워하는 것은 출산 장려금이라고 있는데 한 아이 나면은 20만 원 현재요. 두 아이 나면은 40만 원, 셋째를 낳으면 6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냥 너무 적다. 그쵸. 예.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낮다 하더라도 이런 데는 좀 써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최소한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라도 물론 그 금액 때문에 아이를 더 낳고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좀 필요한데 왜 많지도 않은 아이들을 한테 혜택을 이렇게 좀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둘을 낳고 딸은 셋을 낳았어요. 그게 둘씩은 낳아줘야지 인구가 유지가 될 텐데 진짜 너무 아쉽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구립 아람 어린이집이라고 삼양동에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하나금융에서 이제 스폰을 많이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끝나면서 거기 옛날에 박승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그 대표로 오셔가지고 축사를 해주셨는데요. 그분 말씀이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그거는 걱정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우리 한국민들은 획기적으로 우리는 어려우면은 다 딛고 일어나고 그쵸. 뭐 그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되는데 출산율이 전 세계 최하위라는 거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쵸. 뭐 어떻게 갑자기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인구는 그렇죠. 그게 제일 걱정이다. 그래서 하나금융에서는 그 회사를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저희 상관없습니다. 네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런 네. 차원에서 어린이집 리모델링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감이 굉장히 가더라고요. 좋습니다. 이런 강북구에서 출산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육아에 조금 네. 더 신경 써서 젊은이들이 좀 많이 오고 또 출산도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우리 삼양동 지역구인 삼양동에 이제 그 학원가 유치한다고 교육 특구를 지정해서 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저희들이 바랐던 것이고 인근의 노원구 같은데 은행 사거리 같은 경우가 이제 학원가가 많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도 그 삼각산동 같은 경우는 98%가 아파트로 돼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많은데 다 멀리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학원가를 빨리 육성해서 젊은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실수록 지금 들으시는 구에 있는 지금 주민들이 엄청 좋아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은요, 네. 우리 이정식 의원님으로서가 아니라 네. 이정식 형 그리고 동네에 있는 이정식 사람 이정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당신은 니규. 이 시간에는요 이정식 의원님이 아닌 동네 형 같은 이정식 형, 정식 형 자체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식이 형이라고 하면은 응 민서가 라고 대답하면서 저와 같이 대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좋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이 형 안녕. 오래간만. 형 오늘 와줬는데 너무 고마워. 뭐 나한테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선뜻 그래? 오게 됐지. 고마워 형. 형 이렇게 주민들이랑 반말해 본 적이 거의 없지. 거의 없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반말하면은 욕 먹기만 하는데 이 자리는 욕 먹지 않고 환영받는 자리야 형. 같이 나랑 재밌게 얘기하면서 약간 라떼 나는 말이야 이렇게 좀 추억을 좀 해볼 수 있는 정식이 형 자체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괜찮아? 고맙지. 형 긴장한 건 알지? 자꾸 펜을 이렇게 자꾸 돌려대가지고. 좋아요. 그럼 형 내가 가장 궁금한 건 지금은 구의원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는 아까 전에 뭐 회사도 다녔고 그리고 또 뭐 공업사도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처음 시작부터 회사를 다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여기 학교도 어디서부터 나와서 쭉 어떻게 자랐고 이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하거든. 형은 구의원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 나는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태어나서 송천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추첨제로 중학교를 가게 됐는데 해화동에 있는 동성중학교 그리고 미아산거리에 있는 서울 북공고 기계과를 졸업해서 홍익공업전문대 기계과를 들어갔죠. 홍대 출신이야. 졸업해서 군대를 갔고 이제 대학 다닐 때는 학생장을 했었어. 형도 인싸였구나. 군대 안 갔다 온 친구들이 학생장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예비역들이 다 하는데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투표를 하니까 이제 당선이 됐지. 나는 군대도 안 갔고 그런데도 난 인싸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팬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됐고 군대를 갔다 와서 바로 현대에 입사를 했어. 그때는 현대, 기아, 삼성 뭐 자랑 같지만 세 군데 다 합격이 됐는데 삼성은 너무 멀고 기아도 뭐 왠지 좀 거리가 떨어져 있고 소활이고 현대 같은 경우는 개동에 있었잖아. 비원 옆에. 그리고 또 셔틀버스 다닌다고 하니까 봉급이 조금 적었는데 몇만 원 적었는데 그래도 현대를 택하게 됐지. 가까운 쪽으로 가자. 가까운 쪽으로. 이사 안 가도 되니까 그치. 어차피 강북에 계속 있고 싶으니까 그렇게 생활을 몇 년 하다가 자동차 산업이 막 부흥하면서 집에서 아버님이 이제 경영하셨었는데 와서 사업을 배워라. 직장 당겨야 뭐 네가 서울대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와서 이제 열심히 경영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나고 여유도 생기고 내가 여기서 뭐 13대를 살았느니 뭐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지역을 해서 뭔가를 좀 해야겠다. 근데 뭐 혼자 뭘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이미 마리안대에 있는 뭐 새마을, 뭐 바르게 살기, 방위협의회, 뭐 주민자치회 이런 직능단체 들어가고 또 생활체육이 막 활성화될 때기 때문에 생활체육회도 들어가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성격상 우리는 시작하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 끝장을 봐야지. 하다 보니까 뭐 주민자치위원장까지 됐고
뭐 체육회에서는 한 8, 9년 걸렸지만은 뭐 32개 단체 한 3만 명 동호인인 강북구 체육회장도 하게 되고 정비업계 쪽에서는 서울시 정비업계 이제 부이사장을 하면서 선진 공부는 지금까지도 아마 정비업계에서는 업자 중에서는 내가 제일 많이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선진 진짜? 교육. 아 그러면 형은 지금 살아오면서 엄청 많은 일을 했는데 이거 하게 된 계기가 그냥 시간이 남아서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뭐 낚시도 좋아하고 젊어서는 사냥도 좋아하고 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그런 거보다는 지역을 해서 사람 만나고 막 나는 부닥치고 사람 만나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게 적성에 맞더라고. 뭐 힘들게 뭐 방역을 막 옷이 다 땀에 젖도록 하고 나서 생맥주 한 잔하면 그때 그 기분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을 많이 알게 되고 주위에서 이거 나와서 동네를 위해서 일을 한번 해봐라 권유를 막 해주셨는데 봉사하면서 우리가 뭐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시장이 잘 안 되잖아. 그렇지. 근데 뭐 구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선배님들이 우리가 부탁드려서 말씀하면 바로 시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더 큰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구의원을 한번 해봐야겠다. 오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됐는데 2014년도에 내가 최다 득표로 당첨됐지. 형 지역구에서? 강북구에서. 강북 전체에서? 강북구 전체에서. 형이 가나다라 중에 다군이야? 다 지역구의 전체가 아니라 강북구 전체에서 최다 득표로 됐지. 인싸네 인싸. 아니 나 궁금한 게 더 큰 봉사를 하기 위해서 강북구 구의원이 되겠다는 결심.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는 선뜻 내가 이렇게 나서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기 쉽지가 않을 텐데 계기가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나는 주위에 아까 그 이야기했듯이 박종환 그 의원님께서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멋있다 이런 걸 느꼈어. 열심히 하시면서 주위 분들한테 존경도 받고 또 지역을 위해서 그분도 10대 이상 사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시거든. 아주 세세한 것까지 챙기시고 또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바뀌고 변화되고 이런 것들이 나도 저런 위치가 좀 위치를 갖고 싶다. 그러면 저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에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인정해 주셔가지고 의원이 될 수 있었지. 궁금한 건 형은 지금 국민의힘에 지금 정당에 가입되어 있잖아. 그리고 정당원이시고 국민의힘에 들어갔던 이유도 그럼 그 의원님 때문이었나? 그렇지. 아하. 아니 저번에 나왔던 용균이 형은 자기 선배랑 내기래가 져가지고 그 민주당에 들어갔다고 얘기했는데 형은 그러면은 약간 내 롤모델이 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따라서 뭔가 좀 가봐야겠다. 그렇지. 그 전철을 좀 밟아보고 싶었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런 마음이야. 멋있다. 형은 약간 좀 공명심이 있네. 용균이 형은 약간 공명심보다는 그래 한번 해봐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까 내가 우리 갑지구당의 또 오선환 신기철 의원님이라고 그 선배님도 국민의힘이거든. 그래서 뭐 그 형님들끼리도 같이 연대를 많이 되고 지금도 뭐 자주 만나고 있는데 다 우연치 않게 또 그 형님들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뭐 아주 자연스럽게 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구나. 근데 나는 이거 약간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에 한때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잖아. 있었지. 엄청 힘들었을 거야. 그때 내가 어디가 선뜻 국민의힘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긴 하거든. 좋은 질문인데 그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년 인사를 못했어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신년 인사를 하게 되면은 각 동을 돌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지역 같으면 선출직이 8명이 나와서 인사를 해. 유일하게 1명이야. 근데 그래서 내가 맨 처음 멘트가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이정식 인사드립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우리 성격상 보면서 느낄지 모르지만 전혀 기죽고 이러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렇지. 우리 누구한테 지는 거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뽑아주신 주민들 나를 대표로 뽑아준 주민들이 계신데 내가 뭐가 두려워. 큰 소리 치죠 오히려.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어우 주눅이 들 텐데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난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난 그래 본 적은 없지. 다행이네. 우리 지역 3선거구 4선거구 합해서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은 나 하나인데 정말 힘들기도 해. 민원 같은 게 발생이 되면 우리 4선거구까지 가서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해결해야 되고 또 그건 사명감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쉽다. 그쪽에 한 명 정도라 좀 있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지. 그렇구나. 그럼 형은 이거 의정 활동 여기서 하면서 아쉬웠던 거는 그런 나 혼자서 이렇게 아둥바둥 하는 게 좀 아쉬웠던 거라면 더 혹시나 의정 활동에 있어서 내가 이런 정책을 했는데 이게 좀 이런 거 좀 더 잘했더라면 이거 좀만 더 했으면 안타까움 같은 건 있을까? 안타까운 게 대표적인 게 우리 삼각산동에 구립 종합체육센터를 짓고 있는데 용적률 일이 굉장히 안타깝지. 왜? 뭐냐면은 어렵게 진 건데 그 과정은 나중에 제가 얘기할 거고 우리가 보통 용적률을 최대한 살려서 진단 말이지.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치. 그런데 거기는 반도 안 돼. 그래? 그래서 그 이유를 따져 묻고 더 채워라 했는데 안 되는 게 뭐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들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그래서 내가 기초락도 좀 튼튼하게 하나라 그럼 나중에 증축을 할 수 있게 그것도 반영이 안 됐어. 그럼 그게 약간 용적률 좀 많이 퍼센테이지가 많이 낮나? 많이 낮아. 많이 낮아서 그거를 좀 당신 개인 거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그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5분 발언도 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 그게 의석수가 적은 게 그렇구나. 너무 아쉬웠지. 그렇구나. 그래도 이런 아쉬움을 딛고더라도 형이 지금 재선제인데 내가 이거 하나만큼 기깔나게 잘한 것 같다. 한 보람찼던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게 이제 우리 지역군 삼각산동에 그 두산 아파트 옆에 그 기부 체납한 부지가 1,150평이 있는데 그게 돌산으로 좀 돼 있어요. 돌산으로 공지였는데 2016년도 6월인가에 서울시에서 구의지 무상 사용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살펴보니까 그 땅이야.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예술센터랑 공연장을 짓겠다. 도서관하고. 그러니 무상 사용 승인을 해달라는데 우리 행정이 내가 속해 있는 행정위로 그 건이 상정이 돼 올라왔는데 마침 우리 지역 출신은 나 하나만 있는 거야. 다른 의원들은 뭐 생각 없이 그냥 져주겠다 그러니까 공짜로 져준다는데 뭐 했는데 내가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했지. 여기는 체육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강북구 생활체육회장을 하면서도 32개 연합회가 있는데 1년에 보통 이제 구청장배 한 번, 연합회장배 한 번 그래가지고 2번 하니까 그렇게 하면 60번이 넘잖아. 근데 이제 연합회별로 뭐 좀 이유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못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50번 정도 행사를 해. 체육 행사가? 1년에. 그럼 이제 구청장님이 축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체육회장이 축사를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한 번도 못 해본 거야.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꼭 우리 지역에 실내 수영장이 포함된 체육시설을 짓고 싶다. 그래서 내가 구의원 나올 때 공약에도 이걸 냈어. 근데 부지가 그 땅밖에 없거든. 우리 지역에. 이 땅에는 분명히 실내 수영장이 포함된 체육시설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예술센터랑 공연장, 도서관이 진다니 도서관은 다 옆에가 주위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도서관은 충분히 많거든. 뭐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뭐 아파트 도서관 얼마든지 뭐 좀 비어 있는 상태 정도인데.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냥 줘주겠다는데 그냥도 싫고 우리 실내 수영장에 들어간 체육시설을 줘달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밑에 그거 하고 위에다 니네 공연장을 해라 그러면 그건 또 싫다는 거지. 그래서 3-4개월을 실갱이를 했어. 근데 감사한 건 나 그때 우리 행정위 위원님들이 당원 달라고 그래도 여기 소속 지역은 이정식 의원밖에 없으니까
그 어려움이 있겠네 진짜 실내 수영장이 그쪽만 없네 체육시설이 그러면서 나한테 거의 맡겨줬어. 계속 밀어줬구나. 네 의견 따를게. 아. 네가 소신껏 해봐. 그때 의장님 우리 김동식 의장님이었는데 그 의장님도 이거는 이쪽 지역에 의원이 이정식 의원 의견 따라줄 테니까 소신껏 해봐. 뭐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그러면 따로 짓자. 땅이 따로 넓으니까. 진짜? 우리는 예술센터랑 공연장 따로 짓고 너네 그럼 실내 수영장하고 체육시설 져라. 이렇게 됐어. 그럼 이계동으로 짓는 거야? 이계동으로 짓게 된 거지. 그래서 오케이를 했는데 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 지역에 한 30도, 35도 정도 경사 친 곳인데 땅이 돌산이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돌산이야 거기가. 근데 서울시에서 밑에다 자기나 짓겠다는 거지. 이렇게 돼 있으면 밑에다가 이렇게. 그걸 다 깨내야 되고 뭐 지하 주차장을 팔라니까 그러니까 암석이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게 우리 땅인데 우리가 밑에다 져야지. 자기네도 양보 이번에 못 한다 그러더라고. 그럼 하지 말라니까요. 우린 여기다 하고 말 테니까 나중에 천천히 예산 생기면 증축을 하든 뭐라든 예육센터 위에다 세우고 할 테니까 하지 마라 그냥 놔둬라. 그래서 한 3개월 이상 걸렸지. 결국은 이제 짓게 됐어. 우리가 밑에다 수영장을 짓게 되고 이제 서울시에서 위를 짓게 확정이 됐지. 이게 형이 이뤄낸 거구나. 7, 8개월 정도 생각보다 늦어졌지만 의정 발언도 하고. 물론이지. 대표 발의도 하고. 하면서 그때 내가 없었더라면 그냥 이것만 짓고 말았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한마디로 하면서 정시경이 아니었으면 이거는 체육시설은 없었다. 난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오케이 좋아. 난 이런 당당함, 이게 내가 했다라는 포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그 의원들이 이정식 하면은 요 생활체육시설은 이정식이 만들었다 이거 할 거 아니야. 형이 이거 말고도 내가 알기로는 형이 뭐 통장님들 뭐 독감 주사도 맞춰주고 뭐 이런 얘기 들었거든. 이건 또 뭐야? 그것도 2016년도 건데 우리 통장님들이 사실은 최일선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셔. 그리고 대민 접촉이 제일 많은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제 주민자치위원장 뭐 이런 걸 직능 단체를 하면서 통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다. 지금은 그 업무는 안 하시지만 예비군 통지서까지 다 날라주고 너무 힘드셔. 그런데 겨울에 감기가 걸리면 또 못 하신단 말이지. 독감이 걸리면. 이 독감 주사 정도를 갖다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왜 못하나 해가지고 좀 공부를 해봤어. 그랬더니 우리 강북구에 380분 정도가 계시더라고 통장님들이. 네. 근데 어차피 또 65세 이상은 정부에서 놔줘요. 근데 그분이 한 140분 정도 되고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이 240분 정도인데 병원에서 맞으려면 3만 원, 2만 5천 원 정도 하는데 보건소에다 내가 의뢰를 해봤어. 보건소에서 좀 맞춰주면 안 되겠냐 이 통장님들을. 약을 사다가 흔쾌히 해주겠다. 이게 뭐 약값이 1인당 9천 원 정도면 됩니다. 뭐 그렇다면 해줄 수 있다. 9,000원 곱하기 240명 정도면 얼마 그렇게 뭐 200 한 20만 원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200 그 작은 돈으로 강북구에 속해 있는 통장님들은 다 독감을 맞을 수가 있게 됐지. 그걸 조례로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지? 되고 있지. 전국 최초였지. 전국 최초. 네. 야, 전국 최초 타이틀 하나 갖고 있네. 이게 전국 최초지. 멋있어. 근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 의원으로서 코로나 이 시기에 이런 활동들을 지금 계속 알리고 뭐 활동하는 내용들을 뭘 하기가 좀 힘들잖아. 쉽지 않지 지금.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사실은 나는 근데 이게 좀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시기인 만큼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구의원들이 더 전면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이랑 접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접촉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번 주에 우리 폐회된 회기에서 내가 또 5분 발언을 해가서 성과를 낸 게 있어. 뭔데? 일명 보건증이라는 걸 알 거야. 보건증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이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이런 분들이 보건증을 갖고 계셔야 되거든. 위생에 관계된 분들은. 그런데 보통 3,000원만 드리면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보건증을 발급받았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업무를 이제 우리 강북구 같은 건 2개 병원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때 위탁을 줬어요. 거기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을 받고 하고 있는 거야. 아, 3,000원짜리가 2만 원이 된 거구나. 근데 문제가 뭐 이게 직업이신 분들도 부담이 가겠지만 일주일에 2-3시간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도 있어야 되거든. 그치. 그리고 매년을 해야 돼. 매년 바꿔야 돼 보건증을. 그래서 내가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타구에서는 3,000원 이상 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아, 또 보건소에서 하루 종일은 아니어도 오전에 이 업무를 해주는 곳도 있고 해서 5분 발언 제안을 했어. 이거를 우리도 좀 지원을 해주자. 그 비용은 내가 이제 보건소의 식품위생진흥위원회 위원회도 있거든. 식품위생진흥기금이 남아 있는 게 있거든. 이 기금을 쓸 수 있냐 먼저 물어봤더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기금을 사용해서 2,900명인데 이게 한 4억 원이 좀 넘더라고.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니까 보호증이 필요하다. 식당에 종사라든지 뭐 또 어린이집에 그 식사해 주시는 그분들 조리사분들 또 보육교사들도 다 필요하더라고.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이걸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집행부에서도 뭐 흔쾌히 이건 뭐 좋은 생각이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생각하네.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뭐 1억 한 몇 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식품진흥기금에 남아 있는 게 있으니 이걸 이용해서 해주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성과라기보다도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와서 5분 발언을 하게 됐고 또 집행부에서도 수용해줘서 이럴 수 있게 돼가지고 아주 전화를 카톡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외식업에 종사하신 분들 고맙다고. 어린이집 뭐 고맙다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이 받았지. 이게 다른 것보다 뭐 해가지고 뭐 어디 뭐 기사가 나거나 뉴스가 나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감사하다 문자 받는 게 더 뿌듯할 것 같아. 뿌듯하지. 아주 마음이 너무 뿌듯해.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저번에 나왔던 용균이 형도 내가 이렇게 앞에 학교 앞에다가 이걸 좀 깔고 어린이 보호가 뭐 깔고 했을 때 사람들한테 문자 받고 이런 게 너무 행복했다는 얘기 했거든. 아주 행복하지. 근데 구의원들이 그런 거 같아. 내가 보기엔 그렇게 좀 접촉해가지고 좀 그 사람들이랑 좀 스킨십하고 해가지고 내가 그런 거 좀 알리고 싶었고 지금 우리가 그러라고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 아주 감사한 방송이라 내가 아까 띄웠다 그랬잖아. 피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어디 쉽지가 않으니까. 오케이, 좋아. 나는 이게 정식이 형이랑 같이 얘기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네. 오늘 그러면은 나도 아주 좋아. 그럼 정식이 형과 대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정식이 형 고마워. 정식이 형은 그럼 그랬구나. 네. 정식이 형을 보내드리고 다시 구의원 이정식 의원님을 앞에 모셨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 좀 재밌으세요? 아주 유익한 것 같습니다. 왜 앞에 뜸을 살짝 들이시는 것 같은데 좀 재밌게 방송하면서 정식이 형과 얘기 나눴었고 지금 이제 구의원이신 이정식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1부를 잠깐 마치고 저 듣고 싶으시던 신청곡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곡이시죠? 노사연 씨의 바램. 이 곡에 대한 뭐 추억이라든지 뭐 사연이 있나요? 뭐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좀 와닿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희가 잠시 쉬는 시간으로 1부 끝곡 노사연의 바램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 노사연의 바램 듣고 왔습니다. 이제는 강북구는 왜 시간입니다. 이정식 의원님을 모셔놓고 강북구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강북구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좀 설명을 했으니까 그 설명은 조금 건너뛰고
제가 좀 저희 팀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걸 약간 설명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정식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강북구가 체육센터 및 공공체육시설이 총 129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25구 가운데 저희 25개 구 가운데 11번째로 많아요. 네. 근데 문제는 체육시설이 아니라 대부분 간이운동장, 그러니까 120개가 간이운동장이고 9개만 종합체육시설에 속하는 그런 체육시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다른 구는 평균적으로 21개, 26.1개가 있는데 저희는 9개밖에 없어서 절반 이하로 났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때문인지 좀 구민들에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한 개가 더 추가되는 내용인 이 종합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강북구가 면적 대비 사용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이 굉장히 적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린벨트에 많이 묶여 있어서 그런데요. 그린벨트에 많이 묶여 있다 보니까 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밀도가 높아지니까 공유부지가 없고, 또 우리 강북구는 구유지가 없습니다, 거의. 구가 소유한 부지가 없다라는 네. 거죠. 우리 구청장님이 흔히 말씀하시길 뭐 한 평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쓸만한 크기의 땅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린벨트를 좀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답답하고 아쉬운 게 북한산 국립공원이 굉장히 명산이죠. 그래서 뭐 전국에서도 많이 오시고 서울 시민들이 다 이용하시는 그런 명산인데 불구하고 혜택은 여러분이 보시는데 그 피해는 우리 강북 구민들이 보고 계세요. 재산권 행사도 못 하시고 또 고도자원에 묶여 있고 영종률에 묶여 있는 바람에 너무 아쉽고, 적어도 혜택을 여러분이 보시고 있으면서 우리 강북 구민만 피해 보는 건 맞지 않다. 우선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저희 강북구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랑 관리공단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걸 찾아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강북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혼자는 인근의 뭐 도봉구, 노원구, 뭐 서대문구, 은평구 이런 데들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북한산을 끼고 있는. 예, 같이 힘을 합해서 어떤 걸 좀 얻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그런 곳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 같은 거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병원 시설 같은 거를 글로 넣으면서 그 부지에 체육시설을 짓는다든지 그런 좀 큰 틀에서 생각해내지 않으면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강북구에. 강북구가 그러니까 구유지, 그러니까 네. 구에서 갖고 있는 땅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작은 평수의 간이 운동장을 계속 많이 설치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사실은 지역 주민들에게 놀이터 같은 공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좋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활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동호회를 한다든지 혹은 뭐 어른들이 모여서 같이 배드민턴 하나를 치더라도 이런 공간들이 좀 있어야, 실내 체육 시설이 좀 있어야 좀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다 이제 강북구에서 이걸 소화하는 게 아니라 다른 타구로 넘어가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건 또 구 예산을 좀 받는데, 공단에서 운영하는 비용 받는데도 조금 손해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굉장히 아쉽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그렇게 북한산하고 인접해 있는 구에서 힘을 합쳐서 그건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 강북구 내에 있는 학교들이 체육시설이 좀 꽤 있는데요. 개방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개방 안 하는 건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그 전에도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개방하는 것도 있고 뭐 불가해서 운동장도 못 쓰게 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건 교육청이랑 좀 협의를 봐서 운동시설을 이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돌려줄 수 있게끔. 네, 또 많이 바뀌긴 하지만 명절 같을 때는 학교 운동장에 주차도 좀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도 좀 교육청이랑 같이 구에서 협의를 해서 좀 이뤄냈으면 합니다. 아까 주차장 얘기 잠깐 나왔는데 강북구에 주차할 공간도 사실은 좀 되게 없더라고요. 네, 근데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주차 공간 차량 대수 따지면 가능해요.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네, 예. 그러면은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한번 네. 그게 절대적으로 모자라진 않아요. 그래요? 네.
아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명절 때만이라도 뭐 그럴 때 좀 누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예. 사실 그런 아쉬움이 있군요. 저희가 아까 전에 9개 시설이라고 했는데 이제 상세 항목을 조금 조사했는데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축구장이 1개, 네. 구기체육관이 1개, 생활체육관이 3개, 수영장이 3개, 골프연습장이 3개인데 이게 생활체육관 안에 수영장이랑 골프장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3-3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저희가 알고 싶다시피 뭐 저기 난나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저기 그 주민센터란다 저기 웰빙 스포츠센터. 웰빙 스포츠센터라든지 아니면 저기 번동에 있는 그 체육시설 거기 어디죠?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있고요. 네, 배드민턴 전용구장 있는 거. 화계 초등학교 실내 수영장 있고 해화여고에 실내 수영장이 있고. 근데 해화여고에는 실내 수영장은 국계 아니지 않나요? 국게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그건 네. 개방된 거니까 네. 그건 따로 빼놓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타구에는 축구장이 뭐 6개, 뭐 종합 체육 시설이 막 6개, 7개, 뭐 구기체육관도 막 3개, 어디는 뭐 요트장 있는 데도 있고. 그렇죠. 저희 노원 같은 경우는 양궁장, 국궁장도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너무 시설이 너무 없습니다. 이게 9개라는 건 사실은 조금 저는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은 우이동이라든지 이런 공간에다가 뭔가 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구에서 갖고 있는 땅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이거를 좀 풀 방법으로 정확하게 조금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 방법이 혹시 풀어갈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생활체육회장을 하다 보니까 각구에 행사를 많이 가봤어요. 노원 같은 데는 그 산 밑에 있거든요. 네네. 체육시설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굉장히 부럽죠. 한 곳에 축구장이 몇 개씩 있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게 산 밑에 다 있단 말이죠. 뭐 그린벨트는 아니겠지만 산 밑에 그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우이동 일대 쪽을 좀 겨냥해야 되거든요. 그쵸. 어차피 거기 어디 그럴 만한 데가 있는지 구유지가 없더라면 국유지 네. 나도 어떻게 뭐 매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공단하고 좀 이야기해서 뭐 빌려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나서서 해주면은 뭐 길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이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기 힘드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요번에 들어가는 이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네. 이게 원래 예술센터 문화예술센터였던 것을 지금 이정식 의원님께서 네. 체육센터로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2개 동을 나눠서 들어갈 수 있게끔 네. 한 지금 1,150평이라고 했나요? 네, 그 공간이 정확하게 지금 어디에 생기는 거죠? 삼각 그 위치는 삼각산동 두산 아파트 옆인데요. 네네. 미아동 811번지예요. 미아동 811번지. 네. 이 공간이 지금 접근성이 좀 괜찮나요? 오, 그럼요. 아 그렇군요. 네. 이 공간이 만약에 완공되면은 네. 언제가 완공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나요? 내년 후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내후년 3월, 네네. 2023년 3월쯤인 네네. 거군요. 이게 완공되고 나면은 구민들이 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는데 이 안에 체육 시설이 뭐뭐 들어가나요? 지하에는 수영장이 들어가고요. 위에 배드민턴장, 탁구장 거의 모든 시설이 들어갑니다. 체육에. 그렇군요. 예. 한마디로 지하에는 수영장, 위에는 네. 실내 체육관이 네, 그렇게 있다고 보면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됩니다. 네. 이게 그러면 2개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층은 1층, 2층 정도로 끝나는 건가요? 저희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고요. 네. 저쪽 그 서울시는 지하 주차장은 공간을 같이 씁니다. 네네. 네, 같이 뭐 그게 이제 공사 비용도 적게 들고 해가지고 설계를 같이 그렇게 했어요. 지하 주차장 같이 쓰게 돼 있고 거기도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체육 시설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구민들에겐 되게 좋은 건데 좀 아쉬운 거는 축구장. 사실 우리나라가 축구 좋아하시는 분이 너무 네. 많거든요. 이 축구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천상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운동장을 좀 이용을 해야 됩니다. 개방을 해주셔야 되고. 근데 옛날 같지 않게 학교 운동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축구하기가 사이즈가 네.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 체육 시간 저희 때만 해도 체육 시간은 필수거든요. 체력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200점 만점에 제 기억으로 20점이 체육 점수였어요. 체력장.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연습도 하고 학교에서도 시켰는데 지금은 뭐 거의 체육 점수는 아예 신경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체육 시간에 이제 좀 자습을 하죠.
그러니까 그 기본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 축구장은 일단은 그렇게 학교 운동장을 좀 개방해 주는 거를 한번 많이 좀 구- 협의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한번 협의를 해서 네.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코로나 시기니까 사실은 뭐 막 요구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네, 힘들지만,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네. 요구를 못하죠. 아이들 네. 건강이 우선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이게 좀 코로나 시기 좀 잠잠해지고 이제 뭔가 새로운 시대가 바로 도래했을 때 네. 그게 조금 됐으면 좋겠는데. 빨리 이제 풀렸으면 좋겠고요. 또 잔디 구장 같은 거를 초등학교에 깔아준 적도 있어요. 아, 네. 제가 알기로 이제 우이 초등학교 이런 데는 서울시 예산 받아다가 시의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아이들 또 인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예, 잔디구장이요? 예, 예, 그 인조 잔디가 그래서 다 걷어낸 적도 있어요. 아, 이거 왜지? 신기하네요. 그 무슨 물질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가지고요. 안 좋다고 하는군요. 예, 예, 그래서 다 걷어낸 적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거 생활 체육인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럼요.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물론입니다. 3만 동원 위해서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 아쉬움과 기대 요 두 가지를 갖고 같이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들에게 이런 것이 좀 궁금하다를 음흠.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기초상식이라고 하면 기초상식인데 되게 신뢰가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구의원님, 이정식 의원님의 월급과 이런 것들이 다 까발려지는 건데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아, 그래서 괜찮으시다면은 제가 과감 없이 첫 번째 질문으로 혹시 월급이 얼마나 되시는지. 저희 뭐 한 350만 원 정도? 350만 원. 네, 네. 아, 그러면 연봉이 한 4천 정도 되시는 거네요? 그렇죠. 4천 조금 넘는 거죠. 어. 네, 네. 이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구마다 자립도에 따라서 좀 월급 편차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마다 다르죠. 그러면 강남은 한 5천 정도 되고 여기 한 4천 정도 이렇게 좀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나요? 그 이상 날 거예요. 그 정도인가요? 네, 네, 네. 아, 왜냐면 제가 구의원인데 월급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네. 그 드라마 중에 구의원 나가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5천만 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네. 5천만 원? 생각보다 이게 많은 거야 적은 거야 감이 전혀 안 왔거든요. 근데 저번에 나와서 이용규 기자님께서 우리가 되게 많이 받는 줄 안다. 우리는 4천만 원 선이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 편차가 좀 큰데 하면서 이 질문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선출직이시잖아요. 그렇죠. 선출직이죠. 근데 이게 전에 하셨던 일도 있으셨고 지금 하시는데 사실은 이 월급이 갭이 좀 차이가 있으신지. 뭐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금전적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군요. 그럼요. 아, 근데 이게 혹시 그런 것도 받나요? 제가 궁금한 게 국회의원분들은 네. 활동비를 또 따로 받으시잖아요. 저희는 그런 건 없고요. 의원 역량 개발비라 그래가지고 1년에 80만 원까지 쓸 수가 있어요.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카드로 쓰는 거군요. 아니에요. 어디 교육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신청을 하죠. 네. 그러면은 의에서 결제를 해주는 거죠. 뭐 2박 3일 가서 교육 받고 뭐 이런 거죠. 그렇군요. 왜냐면 국회의원님 분들은 따로 이게 따로 쓰는 돈이 있는 활동 비용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활동 비용 월급을 따로 쓰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게 따로 없죠. 예, 그러면 봉급으로 의정 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세요? 봉급으로 다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거는 복지 혜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 혜택도 없고요. 1년에 이제 2번 휴양지 쓸 수 있는 거 공무원들이랑 똑같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전차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뭐 의장님만 의장님만 있으시고. 네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별로네요. 이거 재정적으로 생각하면 못하죠. 그러니까요. 아니 네. 350만 원 받는데 내가 저기 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내 돈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이동 비용, 교통수단 비용, 뭐 월급 비용, 뭐 통신 비용까지 다 내 돈으로 내는 건가요? 그런 게 다 계산된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기엔 너무 적은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가장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건 난 그냥 구의원이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볼 때는 쉽지가 않네요. 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1인 가구면은 할 만한 직업인데 네. 가장으로서는 조금 민망한 직업이네요. 큰 소리 칠 수가 없겠죠 집에서. 네. 혹시나 그런 건 혹시 있으셨어요?
지금 구의원 하시면서 네. 유혹 같은 거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혹시나 뭐 내가 여기다 뭐 하는데 이쪽 주변에다가 뭐 좀 편의시설 좀 놔달라 이런 유혹들은 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그런 건 없었고요. 버스 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 몇 개 해드린 게 있는데 서울 시비 받는 것은 규격이 있어가지고 안 돼요. 아. 도로폭이 몇 미터여야 되고 경사도가 몇 미터여야 되고 그런데 뭐 15cm 모자라가지고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협의를 거쳐가지고 좀 줄이자 박스를 비 오는데 어르신들 나 사실 몰랐다. 근데 선거운동하면서 댕기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땡볕에서 쪼그리고 앉아 계시는데 이게 되겠냐. 폭을 좀 줄이자 그러면. 그러면 가능한 건데 이걸 뭐 10cm, 15cm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 게 말이 되냐. 설득하고 해서 한 곳이 있어요. 그런 거 보람 느끼고 그러지. 뭐 사실은 처음엔 기본 틀에 안 맞는 거잖아요.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안 됩니다 한 거지만 자꾸 두들기다 보니까 뭐 그런 방법도 생기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뒤에서 약간 슥 공작 들어오는 건 없고 네, 그냥 뭐 그런 거는 대놓고 나 불편하다 하신 분들은 있군요. 예, 좀 어떻게 해봐라. 뭐 그게 내가, 진짜 찐 민원이니까. 너 믿고 뽑아줬잖아. 이거 좀 해결 좀 해봐. 뭐 그래서 해결한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보람이죠. 아, 그렇죠. 네. 이게 구의원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대부분 민원 받아서 해결하거나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서 해결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 일 아닌가요? 대부분이? 저희 일의 95%죠. 그렇죠. 네. 이게 약간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바닥에 있는 그거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끝나면 4시에 또 지역에 가면은 교통과 경찰서하고 네. 경찰서 교통계랑 우리 강북구청 교통과 직원 나와서 협의해서 아, 그 신호 체계 때문에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런 것도 이제 경험이 중요한 건데 제 모교인 송천초등학교 같은데 언덕바지 내려가는데 길이 애매해가지고 두 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를 못해요. 일방통행이라 어차피. 그러니까 이 옆에 계단을 폭을 좀 넓혀달라는 건데 그거 넓히는데 너무 애를 먹었어요. 아, 관련 부서가 도로과, 교통과, 주택과, 또 경찰서, 교통계 네 군데가 겹치다 보니까 이쪽하고 얘기하면 이쪽에서 아이 뭐 저희는 오케이입니다. 저쪽은 저희는 오케이입니다. 하다 힘들어서 나중에는 네 군데 같이 좀 모입시다. 그래서 시간 잡아서 같이 모여서 해결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 일반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네 그쵸. 군데 땡 여기는 오케이 또 저기는 아이 저기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해줄게. 또 저기는 또 저기 된다 그러면 해줄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일원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안타깝고 지금은 이제 뭐 재선하다 보니까 경험이 있어서 이거 하려면은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같이 모여서 미팅합시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아, 이게 보니까 확실히 느껴지는 거는 명예직밖에 없다. 네, 그건 그리고 생활비 정도 그렇습니다. 번 수 있다. 네, 근데 약간 추천할 만한 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청년들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네. 이게 구의원이라고 이용규 의장님이 엄청 추천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이정식 의장님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청년들이 구의원들을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이제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뭐 너무 경제든 명예든 뭐든. 의욕만 갖고 하기는 쉽지가 않죠. 아, 그렇군요. 네. 이게 경제적인 거를 떠나서 진짜 내가 이 구에다가 희생할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해볼 만하지만 경제적인 것까지 생각하기에는 어렵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거에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하면 더 좋죠. 그렇군요. 창의적이고 뭐 더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보는데 그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경제적인 것은.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 두 아이 정도 키우면서 하기는 맞벌이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겠죠. 물론 하겠죠. 근데 그게 또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썩 아, 그렇군요. 그렇거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네. 내가 정말 지역을 위해서 활동할 자신이 있다면 도전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시기에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지금 다 끝났거든요. 네. 저희가 다음 릴레이 게스트를 추천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네. 혹시 다음 게스트분 추천 좀 해주시겠나요? 아, 네. 우리 행정위원장이신 김영준 의원님의 재선 의원님이세요. 네네네. 네, 저랑 뭐 7대 8대 같이 행정위 계속 계셨는데요. 네. 김영준 행정보건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준 행정보건위원장님이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분과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고 저희가 지금 이제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듣고 계신 구민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시기에 날씨도 덥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계신데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국가 정책에 적극 호응하셔가지고 개인 위생 챙기시고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우리 강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저희 구의원들도 하겠습니다. 같이 호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정식 부의장님과 함께 인사 나눴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